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의 난수표를 보고했던 윤미향 의원 전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친북, 종북 행태를 고려할 때 터질 게 터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30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는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했고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삼축 체계와 각종 무기 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 사항인 참수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북한의 대남 군사정보 수집용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바 있습니다. 이런 A씨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어이없고 모리송연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북, 종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국방위 및 정보위 위원들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보좌진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 지도부는 30의원을 즉각 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보좌진 등에 대한 유사 사례 확인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이 종북 좌파,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의 시작일 것입니다. 셋째, 국회와 관계 정부 당국은 비밀 취급 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와 행정부와 함께 느슨했던 비밀 취급 인가 발급 시스템을 바로잡고 철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의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밤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 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C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와 8조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조직 흑우후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리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접단, 즉 자주통일민중전의가 북한에 보고한 대북보고문, 그리고 북한의 지령문을 분석한 결과 창원 간첩단의 지역 하부망과 새끼 조직이 전국에 걸쳐 무려 68개나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는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 노동단체와 정당 등에 침투한 것을 제외한 것이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 구로, 포항, 전남 광양 등의 경우 민노총 침투 간첩망이 이미 해당 지역을 복수로 공략하고 있어 별도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북한의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에서 창원 간첩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2022년 5월 북한의 지령문은 각지 농민회들을 발동하여 농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생존권 사수투쟁과 함께
윤석열 패거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반보수 투쟁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법 있게 조직 전개하여 광범위한 농민들을 의식화하고 전농의 사회적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도연맹과 시군 농민회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령도 내려보냈습니다. 충남도 연맹 지도부를 확고히 장악한 데 기초하여 당진, 천안, 보령 농민회로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라. 김모모 회장을 충북도 연맹 의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한 내적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강원 오모모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춘천, 정선, 철원 등에서 지도력을 장악하라 등이 그것입니다. 또 북한은 구체적인 정책을 지령으로 제시했는데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와 같은 반미 반보수 투쟁에도 적극 참가시켜 농민들을 계몽 각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이 창원 간첩단이 북한의 이러한 지령문을 받은 뒤 보낸 대북 보고문은 더 경악스럽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대북 보고문에는 전국회 비대위 체계를 꾸리는 것과 관련해서 총회장님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 여기서 총회장님은 북한의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총회장님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워서 올해까지는 이 체계로 가되 전 플랜트 건설노조 위원장 이모모 등을 내년에 세울 계획이라고 북한에 보고했는가 하면 2022년 9월 28일의 대북 보고문에서는 전교조 원주 횡성초등지회, 전교조 홍천지회, 전교조 강릉지회, 진보당 춘천위원회의 인사들과 김일성 회고록을 학습하며 영도자와 사상,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주체를 많이 믿게 되었으며 여기서 주체라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를 많이 믿게 되었으며 특히 주체 사상 에세이까지 썼다고 자랑스럽게 북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을 시뻘겋게 물들인 간첩 조직의 실태를 본 국민들께서는 아연실색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고 검수완박을 한 이유가 이런 건가? 정말 끔찍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공산당을 찬양하다니.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 플랜이 실현됐으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다. 문재인 때 국정원 망가뜨려 놓은 결과다. 다시는 주사파들이 정권 잡게 두면 안 된다. 라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당국은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선배 세대가 피 흘려 지킨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오롯이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